지금까지 그 사회복지사 1급 합격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관련해서 글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고 또 단기간에 또 장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패턴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시험을 2급을 먼저 보고 또 1급을 합격하게 됐는데요. 2급은 2015년도 정도에 합격을 했어요. 1급 시험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는지 2급을 합격하고 나서 바로 1급 시험을 봤었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을 기다려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우연찮게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합격했겠죠. 합격하게 됐습니다. 합격 수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시험이 특히 사회복지사 2급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1급도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다. 사회복지 학이라는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2년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4년 동안 또는 혹은 2년 동안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전혀 쉬운 내용들이 아니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이라든지 사회복지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공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한 것을 최초로 3교시 만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단답형 문제로 풀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4-5번 떨어지니까 분석을 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사회복지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떨어지게 된 계기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출문제로만 풀면은 다 합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기 나와 있고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말을 하길래 저는 사실은 기출문제만 답만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실 이 출제은행에서 나오는 것들은 같은 문제가 같이 나오는 방식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사회복지사 시험도 출제은행식이긴 하지만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2급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아마 2016년도 1월 달 정도에 이렇게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 그때 공부하는 방식이 2급 필기하고 합격하고 계속 쉬다가 한 2달 남겨놓고 이제 책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 많은 분량을 갖다가 정리하자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쭉 이렇게 확인하고 갔었죠.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기출 문제였으니까 뭐 괜찮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연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다고 하더니 나는 공부도 얼마 안 했는데 자기 위안을 삼았죠. 한두 달 정도면 공부하니까 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교 때 학사일 때 전공이 사범대에서 교육학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계통에서는 비슷하게 뭐 연구라든지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뭐 심리학적 배경이라든지를 교양 과목으로 기본적으로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론적 어떤 백그라운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떤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한두 문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해나가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을 봤는데 2017년도에 아마 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봤는데 이번에는 많이 틀렸습니다. 왜 많이 틀렸냐면은 기출문제 역시 또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한두 달 남겨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문제 패턴이 180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패턴이 바뀌어 있을 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세 번째는 그래도 또 한 번 봐보자 했었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한두 달 남겨놓고 한번 기출문제만 쭉 보고 한번 했었는데 또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포기를 했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너무 어렵구나. 그 직장 다니면서 계속 1년 동안 계속 공부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시간이 없었는데 기출문제집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기출문제집 책을 한 권 구입해 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험을 접수를 해놨는데 이거 한 일주나 2주 정도 남겨놓고 했었는데 기출문제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기출문제를 보았거든요. 근데 기출도 다 못 풀었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풀었던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년제라든지 이 2년제 대학교부터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꾸준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만 해가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반드시 오답 노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문제 유형이 확 바뀌는 것들도 있고요.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정답, 오답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맞았는지, 이거는 왜 정답이 맞는지, 또 이거는 왜 정답이 틀린지, 이 방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합격한 것은 바로 이 오답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은 짧았지만은 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동안 배워왔던 이론적 배경이 받치고 있었고 또 단기간에 공부하긴 했지만은 이 기출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정답, 오답만 체크한 게 아니라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맞은 거는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제일 뒤에 부분은 제가 법제학이라든지 많이 틀렸는데 사실 그 부분을 더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틀렸던 배경이 틀렸지만 또 선전했던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배워놨던 그런 지식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도움된 것이지 결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쉬워서 합격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시험을 1급 합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문화라든지 사회복지 학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대 기출문제를 위주로 이렇게 풀어라. 대신에 기출문제를 정답, 오답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에 대해서 복기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꾸준히 공부한다면은 특별하게 이상 없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틀렸던 공부 방식은 기출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오답하고 정답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답만 외워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지속됐었기 때문에 또 혹은 운도 솔직히 작용을 했었고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이라는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깊이는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준비를 해두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기출시험만 달달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출시험을 갖다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맞는 이유, 일시에 틀린 이유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런 패턴이 많았거든요. 제가 작년하고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 시험을 기출문제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이 작년에는 정답이었던 게 올해는 오답으로 나오고 작년에 틀린 답이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정답으로 나온 경우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100점 맞을 각오 한두 문제 그 정도는 마음의 심적 부담인데요. 100점 안 맞아도 좋으니까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틀린 것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바로 이제 넘겨가면서 시간 조절해 가면서 몸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열심히 준비하면은 일주일에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만만해서 일주일 만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백그라운드의 사회복지 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있고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오답과 정답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을 1급을 따면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직장을 갈 때 2급보다는 1급이 당연히 더 좋죠. 왠지 1급이 더 전문가의 가치 더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직장 취직 시험들도 있었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들도 있고 다른 시험들도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학기 시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복지사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평생 직장이죠. 이 평생 직장을 준비를 하는데 이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합격과 멀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엔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번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다른 시험들은 합격하고 하면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합격하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 시험은 3차 시험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있는데 웬걸 또 3차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3차 시험이라는 것은 서류 시험인데 본인이 그 허위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 검증하는 그런 서류 제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2년제 졸업이라든지 3년제 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졸업 증명서라든지 또 2급 합격 같은 경우에 또 2급 그 자격증 뭐 번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최소화로 이렇게 좀 줄인 것 같은데 제가 3차 시험에 한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 한 4번, 4번, 5번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해놓고 3차 서류 시험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졸업증명서를 떼야 되는데요. 사실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인 뭐 대학 2년제 재학교, 2년제 재학교 졸업증명서, 3년제 졸업증명서, 4년제 졸업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원본을 갖다가 그 사회복지사 협의회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 출력을 할 때 사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제출 서류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사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냈는데 원본만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2차까지 합격인 3차 떨어지면 정말 아깝잖아요. 3차에서 떨어진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원본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 원본 서류 사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떨어지면 혹시 한번 그 서류가 잘못됐으면은 다시 사회복지사 옆에서 문자라든지 이런 것 문자라든지 전화로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서류 제출 후에는 반드시 그 문자 메시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 기일 내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